우리 어제 체크했던 주도 테마,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함께 보고 여전히 계속 이번 주 내내 어디에서 굉장히 강한 또 순환매가 들어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들 함께 또 체크를 할 텐데 오늘 시장 우리 어제 뭘 체크했죠? 일단 첫 번째가 로봇주를 조금 함께 봤었죠. 로보티즈, 그다음에 로보스타, 그다음에 뉴로메카 등등 이런 종목들 충분히 또 변동성 거래대금 잘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가 상승형 음봉 다음에 전형적으로 또 반등 좀 잘 나온 케이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바로 10% VI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뉴로메카는 5만원 근처까지 다시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했는데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전고점 맞고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올려놓는 모습.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의 가장 투자 심리를 양호하게 만들었던 게 인탑스예요. 보핏 관련 뉴스, 양산이 시작됐다,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과 동시에 무려 25% 가까이 상승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상한가를 닫으니까 오늘 주도주 로봇이 하면서 오전에 눈치 보던 수급들이 우후죽순 로봇주로 물렸던 거죠. 그래서 SBB, 로보티즈, T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이렇게 1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체크했던 로봇주 오늘 순환매 굉장히 양호하게 잘 돌아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했던 거 뭐죠? AI에서도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터졌던 애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발 매수세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얘도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는데 이거를 다 말아 올려서 플러스 3%로 마감을 하네요. 11선 라인이긴 했습니다. 11선 근처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근처까지 올려놓는 모습. 물론 저도 딱 여기 VI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하락 VI. 그런데 조금 올라올 때 적당히 매도를 했는데 하니까 미친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데, 아무튼 AI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인트로 본다면은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이스트 소프트,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여전히 차트가 나름대로 고가놀이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모습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이면 또 단일가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줄어들고 나서 여기 또 중요하게 거래량 많이 터졌던 이런 장대 양봉 저점 부근들 지켜준다면은 또 다시 한 차례 또 눌림 이후에 또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아직 차트가 AI 쪽, 생성형 AI나 이쪽 GPT 스토어 관련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또 이번 주까지는 계속 부지런히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주도 테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관련해서는 이런 인스웨이브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최근에 올라왔던 이런 고점 돌파하고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이 정도까지 말을 올렸다면은 얘도 한 번 더 신고가 미친 척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아마 여기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또다시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게, 오늘 이 대기 매수세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같아도 저점에서 잘 잡아놓고 적당히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다 말아 올린다면은 이전에 여기 물려 있었던 수많은 물량들을 또 다 소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더 위로 열어놔도 되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여기 AI 관련된 종목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또 한 번씩 들어오겠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도 테마를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장 형님이 얼마큼 거래대금이 잘 터져주고 차트를 양호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2등주 3등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면서 야금야금 차트 눌림목 만들어가는 흐름을 본다면은 얘도 조만간 한번 수급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보통 눌림이나 단기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그런 흐름을 보고 다음날 시나리오를 세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장중에 좀 흔들림이 나왔어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오전에 갑자기 훅 하락하는 거야. 고점 대비 마이너스 1% 이상 쭉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 아마 겁먹으신 분들 많이 매도하셨을 텐데, 이때 우리 또 어제 체크했던 전쟁 테마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좀 겁먹어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틴 종목들을 유심있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리가 얼마큼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일도 얼만큼 또 순환매 잘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테마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 내에서 내가 또 관심 있는 종목들 추려내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시나리오 세우고 후보 정해놓고 매매를 하게 되는, 보통 요 정도의 항상 과정을 이제 보통 준비를 하거든요. 자,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도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좀 약합니다. 거래대금 면에서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요거 6G 굉장히 강합니다. KMW가 무려 거래대금 3천억 터졌어. 고점 돌파해주면서 요 정도 흐름이면은 거의 A급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정도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니까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는 KMW, 에이스테크, 5G 이어서 6G까지 같이 또 이어서 좀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급하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충분히 또 거래량 줄어들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본다면은 오전에는 로봇이랑 몇몇 AI 종목들 장중에 또 잘 들어왔었고, 지수가 쭉 하락했을 때 튀어 올랐던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등등 이런 부정의 테마, 대성에너지, GSA 이런 종목들 장중에 튀었었고, 지금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쭉 하락을 했죠. 여기 관련된 뉴스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멘 후티 반군, 아덴만서 미국 선박 또 공격했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될 만한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지수 인버스처럼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이런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번 주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시소타기 흐름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나 CXL이나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체크를 했었던 갤럭시가 이제 17일날 공개를 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갤럭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내일이에요. 내일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슈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초부터 좀 계속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올랐던 게 제주 반도체 정도가 있었다. 네오센까지도 많이 좀 반등이 나왔었죠, 어제. 그 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그 디데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 일정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제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체크를 할 텐데, 오늘도 엔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JYP가 조금 더 하락하면 여기 엠벨 자리거든요. 엠벨로폭 과대낙폭 자리이긴 한데, 자, 이렇게까지 갑자기 단기간에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가 뭐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실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있지가 컴백을 했는데 초동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한 반밖에 판매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앨범이. 그래갖고 여기에 따른 또 실적 우려감과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흐름 때문에 기타 다른 엔터주들도 일제히 같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쪽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크게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또 낙폭을 노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인가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가격대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 분석해보시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최대한 주도주에서 놀다가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있게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나온 뉴스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하나 둘씩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서정진의 승부수 셀트리온 홀딩스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 빠르면은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가는 셀트리온 갭 뜨고 하락,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갭 뜨고 하락. 그죠. 이게 추진한다고 해서 언제 확실히 추진될지 모르고 일단은 이슈에 매도를 하자라는 좀 생각이 강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흐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또 매물이 계속 매물을 부르는 좀 안 좋은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이번에 한미약품 그룹이 OCI 그룹 지주사 지분 매각하면서 양사 통합을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상속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거기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상을 갔어요. 거래대금도 무려 6천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갭 뜨고 그래도 수상하게 좀 밑꼬리를 달는가 했더니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개별주이기 때문에 따로 그냥 개별주를 빼놓고 따로 그냥 거기에서 보고 차트 관점으로, 차트 베이스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대한민국을 제일 1의 적대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를 했죠. 여기서 예산 어쩌고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빅텍도 또 지수 흔들리니까 또 움직였죠. 전고점 한번 살짝 터치해주고, 빅텍이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3,0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쟁 관련 방산 이런 쪽도 매매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오리온이 오늘 거의 17% 이상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바이오의 진심이다. 오리온 5,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레고캠의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어요. 오리온이 사실 이번에 바이오가 처음은 아니고 원래 중국에서도 그렇고 좀 바이오를 투자를 이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레고캠 바이오 최대 주주 지위를 얻게 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나요? 자,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현금 5,500억 나갔잖아, 그죠? 회사에 돈이 많은 회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억 현금이 나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매물이 나왔다. 과연 레고캠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맨날 적진하는 회사 아니야? 보니까 1년에 500억씩 적자가 나. 그러면은 결국에 또 영업이익을 까먹을 거 아니냐. 재무제표로 연결을 한다면 또 영업이익 깎아 먹을 것이다. 실적이 그래서 결국에는 추정치가 하향될 것이다. 라는 또 악재가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과연 불확실성한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현금이 나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시너지가 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리온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5,500억 투자가 굉장히 뭐 무리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오늘 하락이 좀 과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고캠도 이제 원래 피인수되는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얘도 재료에 따른 뭐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장만 해도 한 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이슈에 따른 차익 실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XR 관련해서 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뭐 애플, 삼성에 이어 XR 경쟁이 가세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줘서 또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비전 프로가 역시 또 반응이 너무 또 폭발적이라면은 여기저기 또 다들 뛰어들 거거든요. 그 과정 역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이번에 첫 경선이 진행이 됐어요. 미국,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하지만 사실 누가 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주나 뭐 여러 가지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미국의 또 이런 경선이나 이런 과정들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오와 지역에서 압승을 트럼프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 예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이겼다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낙연 신당 이름을 이제 새로운 미래 라고 합니다.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관련주는 반응이 없어.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상 많은 관심을 못 끄는 게 아닐까. 이슈가 되면서 뉴스가 막 도배가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테마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딱히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까지 체크하면은 다 될 것 같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돌고 돌아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뭐다? AI다. 추가적으로 로봇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AI가 중심을 잡고 있고 또 지수 흔들린다 싶으면은 전쟁이고 기타 6G나 개별주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XR도 메타버스 포함해서 후보에 계속 넣어놓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내일 17일날 갤럭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다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들 댓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수의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에서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 지성을 활용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인간 지표로서 반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거는 각자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댓글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제가 쭉 이렇게 주도 테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오늘 또는 최근에 이 주도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들 내에서 이 종목 매매해서 정말 괜찮은 수익이 났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또는 어떤 관점으로 했는지 등등등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그거를 보시면서 또 공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종목은 피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에드세이코타 한 말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더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이미 하고 시작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으로는 이 섹터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미 갈 거를 확신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무리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시장을 보면서 힘을 느끼고 거래량을 느끼고 투자 심리를 느끼면서 정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